요새 매물을 감춘 건 전세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지금 총선 특수로 호재가 영끌이 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좀 들썩들썩할 만한 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매물은 많다. 전세 매물은 감춰져 있고 시장의 매물은 좀 많은 편인데 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사실 요새 가장 많은 핫하죠. 핫 네. 이슈인데 선도지구 때문에 1기 신도시 매물은 많지는 않다. 물론 분당 뭐 유망 지역 위주로 매물이 조금 별로 없다. 지금 봤더니 한두 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호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매도자는 비싸게 팔고 싶고 아직 선도지구가 안 나왔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고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니까. 네. 그러니까 괴리감이 커서 거래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진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매수자랑 매도자의 그 가격적인 괴리감이 큰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게 좀 유독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왜냐면 23년도에 한번 반등했으니까 매도자 입장에서는 올라왔으니까 거기보다 가격을 찍은 것보다 더 갈 것 같으니까 높은 가격에 내놓는 거고 매수자는 23년도에 반등했으니까 싼 가격이 아니고 높아졌으니까 그것보다 좀 더 싸야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매수자랑 매도자랑 또 2차 하락이 또 예고되고 있잖아요. 하락장분들이 또 기세등등하게 지금 요새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 하락도 아니고 2차 폭락. 40%. 아 진짜 지난번에 상고하고 이후로 또 폭락 얘기 전고점 대비 이제 2년 전 전고점 대비 40% 폭락 얘기 지금. 근데 그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23년도에 반등을 해서 전고점으로 가격이 간 지역과 단지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다시 30-40% 빠질 수 있지. 근데 그게 우리는 한번 30-40% 빠졌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스럽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보다. 근데 문제는 1차 하락은 되게 급하게 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급하게 왔다라고 하면 2차 하락은 그렇게 급하게 쫙 빠지진 않을 거야. 스물스물.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거다. 뭐 블랙스완처럼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더 터진다거나 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이 터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2차 하락은 1차 하락 때보다는 좀 속도가 조금 천천히 올 것이고 그리고 그 하락폭이 또 이전에는 1차 하락 때는 전세가가 같이 더 심하게 빠져가지고 그 밑을 몰라서 공포심이 더 컸다. 그렇죠. 자이언트 스텝도 있고 전세가 하락이 더 크고 언제까지 깊이를 알지 못하는데 2차 하락은 이미 1차 하락의 깊이를 봤잖아요. 그리고 그 가격 밑으로 온 사람들이 방어를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차 하락에서는 1차 하락보다는 공포심이 좀 덜하다. 그리고 속도도 좀 더디게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차 하락의 그 큰 분위기를 만들었던 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마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때 제일 컸죠. 이제 그게 주요 요인이었다면 그럼 이제 2차 하락의 주요 포인트?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냉각시킬 만한 요소, 주요 요소는 뭐라고 보세요? 실물 경제죠, 실물 경제. 실물 경제? 약간 매크로적인 요소네요, 그럼? 네, 그죠. 워낙 1차 하락도 매크로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매크로적인 요소에서도 너무 자이언트 스텝 급박하게 막 금리가 2배씩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대출 이자가 갑자기 늘어나니까 실생활에 바로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있지만 이제 2차 하락은 블랙스완 같은 거 아니고서는 이제 실물 경제가 어렵고 지금 인플레이션 위기 때문에 또 양적 완화를 급하게 뭐 이렇게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지금도 총선 이슈라고 하지만 호재 영끌해서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 확 올라왔나요? 아니요, 뭐 반응 없습니다. 반응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끌 호재를 하고 막 안전지 다 풀고 재개발 재건축 웬만한 거 다 푼다라고 정부가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의 반증은 이렇게도 집값이 자극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맘 놓고 이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집값 상승해서 막 자극될 것 같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오히려 반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정책을 못 필 텐데 솔직히 이렇게 정책을 마음대로 이렇게 쫙 뿌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도 집값이 이렇게 반등해서 막 자극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은 좀 그렇다 치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달려왔으니까 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또 네네. 이 절대가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취득세가 좀 묶여 있으니 그렇죠. 수급이 깨진 지방을 좀 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요새 이제 지방 시장이 곧 시작할 거다, 도래할 거다라고 네. 얘기를 드리고 네. 오늘 또 그 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TX 호재 지역이 네. 지방에서
시작하는 지방장과 도래암과 동시에 수해 지역이 이제 공통분모로 교집합으로 갖고 있는 지역이 있어서 너무 좋은 지역이 있어서 아, 지금 하락돼서 물론 당장 사라는 뭐 당장 막 뭐 하라는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그 모범적인 먼저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좀 가져왔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한 달 만에 만났으니까 부동산 분위기가 어떠냐. 그래서 네. 지금 뉴스에서 보면은 막 그 연끌 호재라고 해가지고 시장이 엄청 달궈질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썰렁하거든요. 네, 네. 거래 안 되고 매수자랑 매도자랑 가격 괴리감도 크고 지금 2차 하락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적극적으로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23년도에 이미 거래할 사람 다 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작년 10월, 9월, 10월에 꺾인 이후로 계속 매매가가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특징적인 건 대구예요. 대구는 정말 일찍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늦게까지 좋은 모습이 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조금 좋아졌는데 바로 후퇴. 오른쪽 보다가 다시 또 왼쪽 봐. 네, 대구가 정말 특징적이죠. 야, 그럼 대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기회의 장은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국적인 플라워 차트를 갖고 왔고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분위기 좋은 애들을 어떻게 찾냐라고 하면 지금 이 한 칸이 지금 세종이 한 칸을 보면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매매가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게 한 달 간격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 한 달 간격이 작은 애들이 있어요. 충북, 대전, 강원 어때요? 그러네요. 이런 애들은 적죠. 좁아, 폭이. 응. 물론 누적 매매 가격 누적 증가함률이 다른 애들보다 크진 않았어. 그래도 줄어드는 폭이 다른 애들보다는 좀 적어요. 그리고 전세 분위기가 지금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제가 작년에는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전세 가격, 전세 거래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전세가 핵심이다. 근데 왜냐면 마지막에 마지노선을 지어줄 거고 우리가 지금 2차 하락이 예고된 상황에서 2차 하락의 하방 압력이 얼마나 될 것이냐를 고민하려고 했을 때 사실 공급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 전세 가격과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 가격, 전세 거래량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충북은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는 올라간 걸로 그리고 유지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세종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세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있는 추세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조금 강보합으로 전세가 올라가는 분위기고 지금 전반적으로 매매는 안 좋은 쪽으로 고개를 싹 돌렸는데 네. 전세는 올라가고 있는 걸로 강보합인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매매는 안 좋아지지만 전세는 올라간 걸로 보이죠. 대기업이 찍은 울산인데 100억 부자가 맞았구나.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건가? 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좋은 게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서 갭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뭘 기대해 볼 수 있냐라고 하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가까워지면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매매로 갈아탈까를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뭐 1, 2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차이 나면 조금 더 보태서 매매로 갈까? 라고 하지만 몇 억씩, 10억씩 차이가 나면 대출 받아서 그렇죠. 커버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니까 사람들이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수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매는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는 지역이 전세에서 매매 수요로 갈아타는 수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그리고 2024년 하락장에는 실수요장이에요. 투자자들은 지금 취등록세 그 규제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장으로 지금 핵심으로 움직이는 상황인데 그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새로 창출될 수 있는 수요는 결국 전세 수요로 몰린 사람들이 매매로 갈아타냐, 언제 갈아타냐, 얼마나 많이 갈아타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자료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전세가가 좋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인천은 그 수도권 중에 가장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세 분위기가 조금 좋아진 거죠. 근데 얘는 공급 물량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네. 충북이나 오늘 뭐 충남 얘기 많이 드릴 텐데 그 지역들은 이제 지방으로만 보기 좀 어려운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왜 그런지 오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네. 우리가 사실 2023년도에 부동산 시장의 반등을 주도했던 게 서울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인데
서울의 분위기는 어때요? 다 똑같이 지금도 매매 시장도 안 좋고 얘네는 최근에는 전세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도 전세 지금 가격 오른다고 그러고 전세 시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얘네 전세 떨어져? 라고 했을 때 서울에 이제 강동이나 송파 이런 애들 상승을 주도했던 애들은 신축이면서 대단지면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던 애들 위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고 거래가 됐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움직일 때 전세가 더 먼저 많이 움직였어요. 솔직히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전세도 그만큼 거래가 더 많이 되고 가격도 그만큼 올라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중반기 이미 거래할 사람 다 땡겨서 거래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가 비성수기잖아요. 그래서 거래할 만한 사람들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 안 좋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양천구는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덜하잖아요. 네. 학군 지역이니까. 근데 요새 좀 특징적인 건 학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이랑 중반에 많이 거래를 했는지 그리고 매물 자체가 아예 안 나오고 갱신을 많이 써요. 지금 전세도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갱신을 해요. 저도 이렇게 전세 만기 돌아오는 애들 보면 대부분 그냥 갱신 정보를 뭐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그냥 집값이 떨어졌든 올랐든 그냥 눌러서 살겠다고 이사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냥 이사비조차도 부담이 된다는 거지. 지금은. 그래서 크게 뭐 불평감 없고 문제 없으면 그냥 기존에 살던 데를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가격도 그냥 정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좀 특징적인 건 학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학군 지역은 겨울방학이 최대 성수기거든요. 거래량도 많고. 근데 오히려 조금 주춤한 게 그게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서울도 전체적으로 다 지금 매매가가 오른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매 분위기가 2차 하락으로 들어간 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매매가가 이렇게 초반에 많이 올랐던 애들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 거의 이제 0으로 회귀하는 수준인데 과연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누가 먼저 빠질 것이냐, 어디까지 버텨줄 것이냐의 지역적인 특성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락이 끝났을 때 그 저점 가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2년 하반기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번 하락장이 끝나기 전에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이를 매달 보시면서 지금은 매주 볼 필요는 없어요. 상승장에는 매주 막 매일 보는데 그 하락장에는 한 달 단위로만 이렇게 봐도 충분히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경기를 이번에 갖고 온 건 서울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서 최근에 좀 경기도가 새로이 뜨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이 뜨고 있지만 사실은 경기도도 비슷한 분위기예요. 비슷하다. 예, 많이 올라가서 매매가도 많이 됐지만 다시 또 과천 최고로 경기도에서 지금 반등률이 컸는데 매매가가 꺾였잖아요. 지금은 과천이 또 전세가도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하남도 송파구 강동 같이 움직여서 하남까지 생활권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다시 얘네도 매매가 안 좋아지고 전세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도 전세가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데 매매가는 똑같이 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서 지금 2차 하락의 흐름을 같이 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상승폭이 컸던 데들이 조금 더 걸음이 큼직큼직하게 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망 워낙 빠르니까 반등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막 하고 거래 안 된다 그러니까 확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 솔직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래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그냥 거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참 반등하기 전에도 설한 매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사장님만 갖고 있는 매물. 설한 매물. 네, 그게 사실 설한 매물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이버에는 막 10억 내놨어. 근데 가서 얘기를 해서 나 진짜 살 의향이 있다 그러면 막 5천만 원, 그렇죠. 1억씩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설한 매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참 분위기 안 좋을 때 부동산 가면 사장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얼마를 원해? 원하는 가격을 그냥 얘기해. 내가 그쪽에 얘기해서 가격을 맞춰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작업을 해서 가격을 만들어야지 나와 있는 가격을 그냥 사는 사람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작업을 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팁을 주신다면. 조금 더 실무적으로. 네. 우선 가서 사장님이 괜찮은 매물을 달라고 하죠. 가격을 봤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내가 원하는 조건을 얘기해서 사장님 작업해서 이 정도까지 맞춰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격을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이 가격에 맞춰진다고 하면 진짜 사야 돼요. 안 사면 좀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잖아, 헛수고. 사장님, 왜냐면 중간에서. 매도자도 안 살 건데 가격만 깎아놓으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매도자도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건을 안 주고 이 사장님도 다음에 내가 또 가면은 그냥 쫓아내요. 막 대답만 하고 아니면은. 네네, 네, 가고 올게. 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이제 신뢰로 하는 건데 가격을 만져놓고 깎아놓기만 하고 안 사면은 기분 상하잖아요. 본인도 거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니고 자기가 딱 만약 2022년 하반기에 저점에 찍어 있는데 불안해. 근데 나 조금이라도 더 싸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던지는 거죠. 원래 그 송파 리센치 같은 경우는 25억, 24억, 26억까지 정고점 찍었다가 최저 매물이 18억까지 찍혔었거든요. 18억에도 불안해. 그럼 1,000만 원, 2,000만 원 더 깎아주시면 제가 바로 살게요. 계약금 보낼게요. 라고 했는데 안 보내. 그럼 뻥치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해서 샀다. 그러고 나서 전고점 24억, 26억까지 금방 또 6개월 만에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은 승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건을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 과천이 많이 내려왔지만 실제로 시장에 가보잖아요.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격을 안 낮춰. 급하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과천은 너무 좋잖아요. 사실 거의 서울권이잖아요. 평당가 자체도 서울권이고 딱 현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급하지 않다. 나는 뭐 크게 그거 밑으로는 팔 생각 없다. 그리고 되게 매도자들도 마음의 안정이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가 가격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그 가격에서 내가 급한 사람, 정말 급한 사람이 정말 뭐 1, 2억이라도 싸게 내놓는 물건이 있다. 그럼 난 그거라도 꼭 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의 조건을 얘기해놓고 주시를 한 사람만 이제 그런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한두 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하락장이 끝나기 전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이 지금 점이 찍혀서 이 플라워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숨 넘어가는 물건들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만 거래가 돼서 찍히는 거니까 약간 현장에 가보면 좀 괴리감이 있을 수 있죠. 뭐야, 가격 떨어진다더니, 가격 떨어진 물건 별로 없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정말 외곽 지역에 매물 쏟아지는 지역은 여기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단지마다, 이제 입지마다 좀 차이가 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과천은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분들이 또 임장을 갔다 와서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네. 급하지 않대요. 여유롭대. 과천이니까. 팔고 싶지 않대. 나는 과천이니까. 그 여유로움. 그 있잖아요. 정말 외곽 지역에 가서 이제 물건을 받을 때랑, 정말 그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매물을 받을 때랑은 그 분위기의 차이가 괴리감이 엄청 큰 거예요. 지금 또 그래요. 그래서 분당이나 지금 선도지구 나왔다고 할 때, 지금 분당이나 이럴 때 뭐 가격 떨어졌다고 막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왜 특별법 통과됐는데 분당 왜 이래? 막 이런 식으로 막 뉴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급한 사람 하나. 실제로 가보면 매물 없어요, 지금. 그거 다 호가 붙여 있어요. 이미 23년도 반등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이 나와 있어. 사겠어요? 안 산다니까. 매물도 지금 한두 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거조차도 안 팔겠다고 지금 매물 거둬들이는 사람들이 꽤 돼요. 선도지구 지금 발표되고 나서 조금 제가 그 라방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게 사실은 그 120 부동산 대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선도지구를 24년 하반기에까지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국토부 장관 차관님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고 뒤에 이제 뉴스 기자분들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했을 때는 각 선도지구별로, 그러니까 각 1기 신도시 5개 지역별로 선도지구를 한 곳 이상씩 지정을 하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차관이 얼마 전에 3프로에서 이제 완전 대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당이나 만약에 일산까지는 잘하면 한 곳이 아니라 2곳까지도 선도지구와 지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평촌은 제가 1기 신도시 강의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없어. 통합재건축이 없어. 문제는 지금 차관도 얘기를 하는 게 그거야. 주민들의 의견이 잘 모아지고 정부가 얘기하는 걸 빨리빨리 따라올 수 있는 단지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2027년에 착공해야 돼. 급해. 지금 착공해야 되고 30년에 지금 입주시켜준다고 했는데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는 단지들, 이미 의견이 모아져 있는 통합재건축, 이런 애들이 당연히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분당, 일산 빼고 평촌, 중동, 3번 이런 애들 통합재건축으로 하겠다라고 나와 있는 단지, 의견 취합된 단지들이 없어. 문제는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각 한 지역별로 한 개씩은 하겠다고 했으니까 걔네는 만든다 치더라도 일산이나 뭐 분당 같은 경우는 이미 있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의견이 이미 모아져 있는 애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주민 의견을 빠르게 모아서 빨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하는 게 가장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분당 같은 경우는 120 대책 발표하고 열흘 만에 주민 설명했잖아요. 시에서도 네. 엄청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진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